죽은 남자의 시체가 여자 화장실 변기통 안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사건. 조용한 기숙사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23세의 타나카 유미는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고 익숙한 공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이 기숙사는 마을 초등학교 교사들의 숙소로 사용되지만 최근 방학 동안 유미만이 여기에 머물고 있었다. 평소에도 조용한 이곳은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가방을 내려놓자 유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낡은 방에서 나는 습기 냄새가 아니라 무겁고 불쾌한 냄새가 느껴졌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변기통 안에 놓인 검은색 구두에 멈췄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구두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두고 간 것일까 생각했지만 곧 소름 끼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왜 변기통 안에 구두가 있을까? 구두 밑창이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유미는 좁은 공간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뒤로 물러나 기숙사 뒤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변기통 아래의 분뇨 저장소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숨결은 점점 가빠졌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는 철뚜껑의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사람의 발이 보였다. 의심의 여지 없이 더러운 물 아래에는 사람의 시체 일부가 있었다. 창백하고 뻣뻣한 발가락이 탁한 물 위에 떠 있었고 무섭게도 움직이지 않았다.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열려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방금 떠난 듯하거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듯했다. 유미는 더 이상 침착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 심장이 뛰며 그녀는 학교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18시 20분 소방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현장 주변에서 수군거리며 분뇨 저장소를 응시했다. 시체가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시체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구멍이 너무 좁았다. 결국 그들은 주변을 파서 콘크리트를 부수고 출구를 넓혀야 했다. 저장소가 파괴되자 손전등빛 아래 더욱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한 남자의 시체가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피해자의 하반신은 야외 분뇨 저장소에 끼어 있었고 두 다리는 너무 좁은 공간에 눌려 있는 듯했다. 반면 상반신은 화장실 안에 저장소에 끼어 있었고 두 팔꿈치는 구부러져 변기를 향해 얼굴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이상한 점은 전체 몸이 47cm 높이의 U자형 저장소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다. 누구도 그가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 또는 누군가가 그를 밀어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옷도 평범하지 않았다. 후디를 꼭 쥐고 있었고 스웨터와 2개의 속옷이 가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죽음보다도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증거 수집을 마친 후 시체는 검시를 위해 소방서로 옮겨졌다. 검시관은 나오유키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살펴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세부 사항을 훑어보았다. 목 졸림의 흔적도 내상도 공격을 암시하는 상처나 멍도 없었다. 사인은 저체온증과 좁은 공간의 압력으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로 결론 지어졌다. 하지만 그가 얼어 죽었다면 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만약 갇혔다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검시실에 떠돌며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경찰은 사인을 밝혀냈지만 이 죽음의 동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검시실 밖에서 나오유키의 가족들은 혼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범죄의 흔적이 없다는 초기 결론을 발표하자 그의 어머니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그런 식으로 죽을 리가 없어. 마을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어 소문과 소름 끼치는 가설을 나누었다. 어떤 이들은 나오유키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시체를 분뇨 저장소에 버렸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어둠 속에 존재하는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노파는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마을에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나오유키 간노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상황에서 죽었다. 그리고 미야코지 마을을 덮은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시체가 발견되기 3일 전 나오유키 간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유지 보수소 회사의 직원으로
지역 청년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1989년 2월 23일 밤 그는 집을 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오유키는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많이 마셨지만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2월 24일 새벽 1시경 그는 술집을 혼자 떠났고 여전히 정신이 맑아 보였다. 친구들은 그가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하다고 농담했지만 나오유키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술집을 떠나 마을의 고요한 밤속으로 걸어갔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나오유키는 술집을 떠난 후 집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10시경 그는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가기 전 그는 어머니에게 잠시 나갔다 올게라고 말했다. 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가족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나오유키는 먼 곳에 갈 때 항상 미리 알렸다. 그는 갑자기 사라지는 성격도 아니었다. 2월 24일 저녁이 되어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2일 후 2월 27일 오후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나오유키의 차가 교사 기숙사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차는 주차장 구석에 있었고 열쇠는 여전히 시동에 꽂혀 있었지만 그가 사라진 후 사용된 흔적은 없었다. 중요한 점은 나오유키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숙사에 사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이전에 이곳에 온 적도 없었다. 의문은 이렇다. 만약 나오유키가 차를 몰고 왔다면 차를 떠난 후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를 만났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분뇨 저장소에 갇히게 되었을까? 경찰이 차를 조사했지만 싸움의 흔적이나 낯선 사람이 침입한 증거는 없었다. 기어는 주차 상태였고 라디오는 꺼져 있었으며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나오유키가 직접 차를 주차한 듯했지만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경찰이 나오유키의 나머지 구두를 발견했을 때였다. 한쪽 구두는 분뇨 저장소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한쪽은 1.5km 떨어진 강둑에 있었다. 주변에는 발자국도 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구두는 누군가가 던졌거나 실수로 떨어뜨린 듯했다. 하지만 왜 현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까? 나오유키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만약 그가 직접 차를 몰고 기숙사에 왔다면 왜 차문을 잠그지 않고 떠났을까? 누군가가 그와 함께 있었다면 왜 두 번째 사람의 흔적이 없을까? 그리고 만약 나오유키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다면 어떻게 가해자가 그를 그렇게 좁은 공간에 넣을 수 있었을까? 경찰은 사건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현장과 사건의 세부 사항은 모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았다. 젊고 건강한 남자가 교사 기숙사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다. 차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한 켤레의 구두는 1.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리고 시체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뇨 저장소에 갇혀 있었다. 나오유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어 살해당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가 기숙사로 유인당해 마취된 후 시체를 감추기 위해 분뇨 저장소에 버려졌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더 기괴한 가설도 있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교사 기숙사에 뭔가 불결한 것이 있다고 속삭였다.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사건과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나오유키가 평범한 살인 사건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은 무언가에 접촉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역 경찰서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나오유키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분뇨 저장소에 들어갔다가 탈출하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5가지 이유를 들어 그들의 결론을 방어했다. 첫째, 범죄 행위의 흔적이 없었다. 나오유키의 몸에 있는 유일한 상처는 무릎과 팔꿈치의 가벼운 찰과상이었고, 이는 그가 들어가거나 탈출하려고 할 때 스스로 입은 상처일 수 있었다.
폭력의 흔적도, 목 졸림도, 심각한 멍도 없었다. 만약 공격자가 있었다면 왜 그는 저항하지 않았을까? 둘째,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분뇨 저장소 뚜껑이 열려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살인 사건이었다면 가해자는 시체를 숨기거나 나오유키가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을 닫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뚜껑이 열려 있었고 이는 나오유키가 스스로 들어가 탈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셋째, 분뇨 장소의 구조. 이것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입구가 36cm로 평균 남성 어깨 너비보다 좁은 U자형 시스템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강제로 들어갔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뼈가 부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오유키의 시체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몸부림의 흔적도 없었다.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넷째, 발견 당시의 자세. 나오유키는 후디를 꼭 쥐고 있었고 2개의 속옷과 스웨터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는 그가 분뇨 저장소에 갇힌 후에도 잠시 동안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절망과 추위 속에서 그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옷을 벗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의식이 있었다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다섯째, 두 번째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나오유키의 차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낯선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열쇠는 여전히 차 안에 있었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그를 기숙사로 데려갔다면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나오유키가 스스로 분뇨 저장소에 들어가 탈출하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결론을 발표한 후 여론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격렬해졌다. 나오유키 간노가 스스로 분뇨 저장소에 들어가 얼어 죽었다는 것인가? 이는 서류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이 분석할수록 더 많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 첫째, 만약 나오유키가 정말로 분뇨 저장소에 들어갈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입구의 지름은 36cm로 대부분의 성인 남성 어깨 너비보다 좁다. 누군가가 들어가려면 어깨를 비틀고 관절을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야 했을 것이며 이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행위였다. 하지만 나오유키의 시체에는 큰 부상도 골절도 심각한 멍도 없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경찰은 나오유키가 엿보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의심스러운 가설이었다. 나오유키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예의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일탈 행위에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화장실에서 누군가를 엿보기 위해 명예와 생명을 걸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유미 타나카는 2월 24일부터 기숙사를 떠났고 그 후 4일 동안 아무도 없었다. 만약 나오유키가 그녀를 엿보려 했다면 이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셋째, 왜 그는 옷을 벗었을까? 나오유키는 후디를 꼭 쥐고 있었고 2개의 속옷과 스웨터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는 저체온증에 대한 심리적 반응일 수 있지만 더 소름 끼치는 가설은 누군가가 그에게 옷을 벗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나오유키가 지친 상태에서 분뇨 저장소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았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조종해 스스로를 학대하도록 했을까? 넷째, 1.5km 떨어진 강둑에 버려진 구두. 만약 나오유키가 직접 기숙사에 왔다면 왜 구두가 그곳에 있었을까? 이는 그가 기숙사에 오기 전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누군가가 그를 강제로 데려갔거나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월 24일 아침에 집을 나간 후 2월 28일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시간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나오유키의 가족은 그가 스스로 분뇨 저장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몇 가지 소름 끼치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나오유키가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거나 위험한 것을 목격했을 수 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당시 마을장 선거와 관련된 지역 정치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속삭였다. 나오유키는 청년 클럽의 리더였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어 입막음을 당했을까? 누군가가 그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다. 일부는 나오유키가 친구나 누군가에게 속아 위험한 장난으로 분뇨 저장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어떤 장난이 사람을 분뇨 속에서 얼어 죽게 할 수 있으며 만약 주모자가 있다면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나오유키가 심리적으로 조종당했다. 역사적으로 피해자가 강제되지 않아도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조종당한 사건들이 있었다. 누군가가 나오유키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분뇨 저장소에 들어가도록 했을까? 또 다른 중요한 점, 왜 나오유키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가 갇혔다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기숙사 화장실은 완전히 방음된 공간이 아니었고 주변은 완전히 황량하지 않았다. 큰 소리만 내도 누군가가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일 동안 아무도 도움 요청을 들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1994년 방송된 이 사건에 대한 TV 프로그램은 경찰에게 직접 질문했다. 정말로 나오유키 간노가 스스로 들어갔다고 믿나요? 하지만 경찰은 합리적인 설명 대신 결론만 반복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분뇨 저장소에 들어갔다. 미야코지 마을 사람들은 그 답변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누군가가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으며 나오유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나오유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누군가가 그 교사 기숙사를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름 없는 유령, 아직도 기숙사나 분뇨 저장소 또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갇힌 영혼에 대해 속삭인다.